자, 식품위생학 둘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생충과 위생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육류, 소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많이 있는 거죠. 수돗물에서 수세하고 있는데, 일단 7장의 학습 목표를 본다면은 기생충 및 위생동물의 위생상 어떤 위해를 끼치는 그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방제하는 대책에 대해서 활용한다. 방어하고 제거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 이 7장에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기생충의 감염원이나 감염 방식, 중간 숙주를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기생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하고 설명을 한다. 기생충 감염의 예방 원칙을 실행한다. 채소류 감염 기생충을 분류하고 설명을 하고 수육, 짐승,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수육의 감염 기생충을 분류하고 설명한다. 어패류 감염 기생충을 분류하고 설명한다. 위생동물에 의한 위해나 피해를 기술하고 방제 대책을 수립한다 하는 것이 7장에서의 학습 목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의 어떤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은 기생충에 의한 인체의 장애는 다수의 기생충이 기생함으로써 나타나는 기계적인 어떤 장애라든가 영양 결핍으로 인한 빈혈 증상, 기생충체에서 분비된 독소 등의 자극으로 인해서 인체 조직의 손상이랄까 염증, 이로 인한 미생물 침입의 조장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생충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원충류라 한다면은 사실 운동성을 가진 가장 단세포 동물로 이루어지는 가장 원시적인 어떤 진핵 생물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질 아메바라든가 람불 편모충, 말라리아 원충, 톡소플라스마, 트리코모나스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 이 원충류는 핵하고 세포질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한 어떤 단세포로 이루어진 것을 원충류라고 얘기를 하고, hợp충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hợp착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생충을 얘기를 합니다. 몸에 잘라지는 체절이 없습니다. 체절이 없고 불완전하지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소화관은 가지고 있고, 표피에 어떤 이렇게 hợp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흡충이라든가 폐흡충, 간에 붙어서 있는 hợp충이나 폐흡충, 요코카와 hợp충, 일본 주열 hợp충 등을 들 수가 있겠고, 조충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디가 있어가지고 전체 형상이 어떤 무명실로 이렇게 엮어놨는 줄과 같이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절 12종, 광절 12조충, 무구조충, 머리가 없는 조충, 머리가 있는 조충, 유구조충, 외소조충, 위립조충 등이 여기에 속하고, 선충이라고 하면은 작고 아주 까느다란 선형 모양의 어떤 기생충을 얘기하는데, 배충이나 구충, 여충, 동양 모양 선충, 편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체 어떤 기생충에 대한 장애는 기생충이 많이 기생함으로 해서 어떤 기계적 장애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한 2000년 이후로부터는 어떤 평균 기생충난의 양성률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8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자 약 2.6%만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 97.4%는 기생충이 없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전체
기생충 감염자 추정치는 약 한 130만 명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직까지는 그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간흡충과 같은 그런 감염줄이 선진국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익히지 않는 어떤 소고기라든가 육회라든가 뭐 생선을 어떤 거 생식을 한다든가 이름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생충들이 몸에 나타난다고 어떤 거. 그 다음에 이제 7-2에 보면은 채소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의 종류들로서는 이 선충류 종류인 바로 이제 해충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예전에는 이 해충과 같은 것들이 지금과 같이 화학적인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퇴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퇴비를 써서 뭐 야채라든가 과일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해충을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쩌다가는 뭐 학문으로 해충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은 아주 이제 우리 먹는 식재료 자체가 감염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충이 나오는 그런 뭐 어떤 인체 감염률은 되게 낮아졌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충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인체에 기생하는 선충류 중에서 기다란 이런 선충류 중에서는 가장 이완율이 크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높고 뭐 흙으로부터도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야채라든가 과일과 같은 퇴비를 쓰는 데에 있는 그런 채소류로부터 감염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인체가 어떤 그 경구 감염이 되면은 소장 상부에서 보통 부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된 양이. 그래서 유충이 된 다음에 이게 성충의 이제 순놈이고 암놈이 되겠죠. 유충이 된 다음에 장벽을 뚫고 뭐 세정맥이라든가 임파관을 통해서 관문맥이나 심장통하고 폐로도 이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폐로도 갔다가 폐로 이행된 유충이 뭐 폐포로 나온 다음에 기관지라든가 기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이동해가 또 성충이 되고, 이런 성충이 산란하기까지 뭐 보통 뭐 8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체내에서 12 내지 18개월간 생존한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방법은 퇴비로 어떤 그 분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죠? 또 이 충란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채소를 가열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은 아주 희석되어 있는 걸 차염소산 용액과 같은 것들로서 소독한 다음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충이라면은 이 십이지장충이라고도 하고, 경구라든가 입을 통한다든가 경피 감염되는 구충과에 속하는 이 성충의 일종인데, 앞놈이 더 크네, 그죠? 길다, 그죠? 성충인 경우에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머리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체독증 혹은 구충증이라고 하는데, 이 선충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온대라든가 아열대 지방에서의 그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구충은 경피 감염이 많이 돼요. 경피 감염이나 경구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 배변을 금지해야 되고, 또 토양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 충란에 이 구충의 충란에 오염된 채소는 소독이라든가 세척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정기적인 어떤 분변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구충제를 복용해서 이 성충을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양 모양성충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좀 전에 그 구충과의 한 일종인데, 긴 모양의 어떤 그 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생하는 장소는 12장충하고 비슷하게 소장에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 증상은 구충보다 좀 경미하고 12장충보다는 경미하기 때문에 12장충 예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편충인 경우에는 세계 이제 각지에 분포하는 기생충으로서 우리 어떤 그 감염 경로가 해충하고 비슷합니다. 이 편충에 대한 어떤 증상은
해충하고 비슷하게 어떤 뭐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오심이라든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충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소형의 아주 기생충으로서 성충의 순놈과 성충의 암놈이 이렇게 요충이 나타나 있고 편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구 감염된 충나는 소장에서 부화를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 맹장주의에 기생해 가지고 주로 항문 주위로 이동해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잘 때에 항문 주위로 이동해서 항문이 가렵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저희들 어릴 때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요충에 의한 증상은 항문 주위의 어떤 소양증으로 인한 불면증이라든가 체중 감소라든가 야뇨증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충제는 거의 가족 전체가 구충을 해야 되겠고, 동시에 감염자의 침구류라든가 의복 등도 가열 소독해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야지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간디스토마라고 불리는 간흡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태국 및 베트남 등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이 기생충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사람뿐 아니라 개라든가 고양이, 돼지 등과 같은 포유동물에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흡충의 생활사를 보면은 알이 종말 숙주의 분변에서 껴서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이 알은 물속에서 부화되고 또 유모유충이 돼서 외우렁이에게 먹히면은 터져나온 유충이 되고, 이렇게 레디 유충이라든가 유미 유충으로 발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우렁이 몸속에 탈출해서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어류에 유입이 되고, 또 담수 어류, 민물 어류의 근육안에 기생하다가 종말 숙주에게 먹히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55도씨에서 15분 이상 끓는 물에 1분 이상 넣으면 사멸하게 됩니다. 그 예방은 제2중간숙주인 담수 생식을 금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리용 칼이라든가 도마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칼도마 도구의 어떤 소독 관리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분변 검사를 통해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 중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간디스토마에 걸리면은 어떤 간 조직이 손상되고 또 황달이 오고 부종이 오고 소화장애가 일어나서 심하면은 간 경변증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조리 도구의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라고 불리는 폐업충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보고되고 있는 기생충으로 폐의 충낭이 터지면서 밖으로 나온 충란이 분변이나 객단과 함께 배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중간숙주가 다슬기이고 제2중간숙주가 개나든가 개가재입니다. 다슬기, 개가재, 이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페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 제2중간숙주 등과 같은 민물 각각류의 근육이나 내장에서 피낭 유충이 되고, 열 처리를 충분히 하면 다 사멸하는데 열 처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는 개라든가 가재와 같은 것들이 종숙주인 사람이 섭취했을 때에 바로 이 피낭 유충이 소장으로 가고, 그 다음 소장에서 이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장벽이라든가 복강이라든가 횡경막 혹은 흉곽을 통해 폐에 도달해서 폐의 어떤 기관지 말단이라든가 성기 조직에서 성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폐업충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폐 알레르기성 반응이 또 일으키기도 하고,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이렇게 해서 폐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개라든가 다슬기 이러한 것들은 실제 10% 식염수 속에서 48시간 이상 동안에 이상 있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나
가재 같은 거 생식을 좀 금해야 되겠고, 뭐 55도씨에서 30분 동안 3일 하기 때문에 삶아서 끓여 먹는다든가 아니면 식초나 간장에서는 2시간 이내에 죽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든가 또 뭐 기구 도구라든가 뭐 칼도마 뭐 아니면 냄비 이런 것들을 생식을 하지 말고 끓였을 때 충분히 또 소독하고 세척하고 이렇게 해서 감염될 수 있는 그 감염원과 같은 것들을 잘 위생적인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요코과 법충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한국에 많이 분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체에 기생하는 법충류 중에서는 가장 작은 법충류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이거 민물 어류를 섭취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물 어류는 생식하지 않고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 광절 12조충은 긴촌충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조충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수어, 민물고기라든가 반담수어류, 연어, 송어, 농어, 그리고 조금 오치어 등에서 생식하는 지방이 생식하는 지방에서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광절 열두조충과 같은 경우에는 인체 감염 될 적에는 소화기 장애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구역질 구토 복통 뭐 영양장애 식욕감퇴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담수어라든가 반담수어 같은 것들을 생식을 금하고, 감염자는 뭐 구충제를 복용해야 되겠죠. 근데 약물 복용 후에 반드시 두절이 이러한 것이 잘려져가 배출되어야지만 완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건조라든가 혼연 염장, 냉동해도 실제적으로 이런 유충들은 3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도씨에서 10분 이상 가열해야지 3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끓여서 먹는 것이 좋겠고, 스파르가눔이라는 것은 만손고충이라고 그래갖고 보통 뭐 12조충과에 속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진 않지만 그래도 유충이 이제 기생하는 어떤 그 물벼락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는 경우라든가 뭐 유충에 감염된 뱀이라든가 개구리를 생식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러한 데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 뱀을 생식한다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우려는, 감염의 우려는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극 악구충이라는 것은 어류를 먹는 포유동물의 장벽에 이제 정량을 형성하는 홍색의 큰 선충이라고 합니다. 1중간숙주가 물비옥이고 2중간숙주가 뭐 가물치, 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민물 어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숙주는 개나 고양이, 닭, 오리, 돼지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뭐 끓인다든가 가열을 충분히 하면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열이 불충분한 어떤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감염되면은 체내에서 어떤 이러한 충이 유충의 상태로 기생을 하기 때문에 피하 조직에서 특유의 어떤 그 피부 종양을 일으키고 발적과 가려움증을 수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생충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 끓여서 먹으면은 그게 감염될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사키스충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흔히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뭐 고래회충이라고 하지만 오징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갈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아주 하얗게 생겨진 것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니사키스충입니다. 해산 어류에 의해서 인체 감염되는 아니사키스 유충은 고래해충으로 사람이 종숙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 제2중간숙주나 고래고기를 섭취할 때 감염이 되고, 위나 장에서 자충으로 새끼충으로 기생을 하는데, 감염증이 있을 때는 위장에 구토와 심한 상복부 통증이 있고, 소장이 들어갔을 때는 구토와 하복부 통증을 야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충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이면은 50도씨에서 10분 이상, 55도씨에서 22분 정도면 삼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선회를 먹지 않는 것이 좋으나, 냉동시켜서 기생충을 뭐 3일 시킨 다음에 또 섭취를 하면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씨에서 6시간 정도는 생존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냉동을 시킨 다음에 섭취를 하는 것이 할 것 같고,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거 민촌충 혹은 무구조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쇠고기조충이라고도 하고, 주로 소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감염률이 높은 그런 조충이 되어지겠는데, 이 무구조충의 충체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6kg 먹는다든가 하면 이 무구조충과 같은 것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소고기 생식금하고 충분히 과일을 섭취하고, 감염자는 또 이 구충제를 먹어야 되겠죠. 보통 뭐 71도씨에서 한 5분 정도 과일하면 3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익혀 먹으면은 이러한 기생충에는 감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구조충은 갈고리 천충 혹은 돼지고기 천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기생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낭충이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낭충이 이게 포자에 이렇게 주머니에 사 있는 그런 충이 들어가서 체내 가서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장액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 장액에 의해서 부화가 된 다음에 공장 점막에서 부착해서 성충이 되고, 또 뭐 배출을 추태변절이라 그래서 배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감염증은 소화장애라든가 설사라든가 구토라든가 공복통이라든가 체중 감소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50도씨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해야지 사멸합니다. 그래서 훈제육 같은 거 먹었을 때, 훈제육을 만드는 경우 충분히 돼지고기를 사용한 훈제육은 30분 이상 50도씨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야 사멸된다는 것을 알고 알아야 될 것 같고, 예방은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해야 되고, 감염자는 구충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모충은 유럽과 중국에 많은 기생충으로 자연계에서는 지에 만연하여 있고, 또 2차적으로는 돼지나 개, 여우 등에 자연 감염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감염이 되면은 위장 증상이라든가 수면 증상이어서 발열 40도 이상 발열이 되기도 하고, 유충에 의한 근육통도 나타나고, 또 심하면 빈혈이라든가 폐렴을 발생시켜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모충과 같은 경우에 예방을 하려면은 돼지고기를 60도씨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한다든가, 뭐 영하 27도씨에서 36시간 동안 동결 보존하여서 자충을 완전 사멸하여 섭취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모충은 쥐에 되게 만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돼지나 개, 여우 등의 자연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끓인다든가 아주 냉동시켜서 오랫동안 놔둔다든가 해서 선모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톡소플라스마와 같은 경우에는 원충류인 톡소플라스마는 포낭에 내포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섭취를 함으로 해서 경구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방은 돼지고기를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고양이의 배설물이 식품이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인체 감염인 경우에는 뭐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양고기 같은 걸 덜 익힌 거나 날 것을 먹었을 때에 어떻게 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를 해라. 돼지고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생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열 가열을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기생충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은 그저 보면은 사실은 뭐 여러분 다 외우기도 그렇고 또 알기도 뭐 귀찮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식품 뭐 채소라든가 육류로 아니면 어패류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기생충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또 인식을 하고, 그 중에서 간
간디스토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페디스토마라든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민천충, 갈고리청충은 아마 영양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기생충에 의한 뭐 어떤 그 감염점을 해가지고 잘 시험이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 조금 줄여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